최근 정부가 개인 간 거래라도 거래 횟수나 연간 판매액, 이윤 추구 의도가 뚜렷하면 사업자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는 방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레이드아크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트레이드아크는 실물 금과은을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 만큼 이용자 여러분께서 원치 않는 세무 리스크를 겪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실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하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기준 수치를 공개하지 않지만 통신 판매업 기준인 연간 50회 이상 거래 또는 거래액 4,8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일반적 추측입니다. 그렇다고 49회에 4,799만 원이라고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 무조건 사업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세무 전문가들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이며 국세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물건을 직접 매입해 되파는 구조라면 반복적인 탈세 소지가 있는 사업 행위로 더 쉽게 간주될 수 있고 결국 반복성, 지속성, 거래 규모 영리성이 뚜렷하면 국세청이 개인을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말 내 물건을 처분하는 수준이라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국 사업자로 간주되느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고 국세청은 명확한 과세 기준 없이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사업자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원칙적으로 판매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금이나 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사업 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고 이익 규모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금이나 은을 판매한 금액에서 구입원가와 관련 수수료 등을 뺀 순이익이 과세 대상이며 귀금속은 매출 자체가 커서 이익률이 낮아도 절대 금액이 클 수 있어 세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드아크를 이용하면서 유의할 점이나 팁은 무엇일까요? 우선 1년간 금과 은을 얼마나 자주, 얼마 규모로 파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국세청이 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데 예를 들어 골드바 1kg을 한 번에 파는 것보다 소량 실버바를 여러 차례 매달 정기적으로 나누어 파는 것이 지속적 반복적 요소를 더 부각시킨다고 보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내가 사업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실질적인 결정권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 반복적 판매가 사업자 판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만약 판매 품목이 많다면 실버바나 실버코인도 여러 개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등 연간 거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끼리 각자 명의로 판매하는 방법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를 개인 단위로 보기 때문에 공동 재산을 분산하여 판매할 경우 지속적 반복적 요건에서 다소 벗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 관계나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제조사로부터 부가세를 내고 매입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간주했을 때 매입 내역이 적격 증빙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이나 경비 처리 면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조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산세나 추후 과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 세무사와 상의해 매출 경비 처리나 신고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트레이드아크에서 거래한 내역은 매입, 매도 기록이 명확히 남으므로 혹시라도 소명 요구가 발생했을 때 소명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아크를 통해 매입한 내역이 있다면 사업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만큼 매입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부가세와 매도 매수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경로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금과 은을 부가세 없이 매입했다가 트레이드아크에서 판매하는 시기라면 매입세의 공제를 인정받기 사실상 불가능해 1억 원 판매 시 단순히 10%를 납부하는 것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에서도 매출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혀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레이드아크에서 건전하게 저축용으로 실물 금은을 매입해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이라면 과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혹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매입 및 판매 내역이 뚜렷이 남아있어 소명이 쉬우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레이드아크는 기존의 불합리하고 불편했던 금은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음지에서 이루어지던 실물 귀금속 거래를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납세 의무 역시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국가에서 개인 간 거래라도 사업자로 판단하면 과세하겠다는 방향을 확립한 이상 법령에 대한 무지나 오인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 납부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이후 그것이 법령 위반으로 판명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트레이드마크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이므로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고 저희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안내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